예, 안녕하세요. 파생 아티스트입니다. 8월 20일 월요일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볼륨이 잘 안 들린다 그래서 저 들어봤거든요. 제 방송 원래 잘 안 듣는데 왜 그런가 봤는데 그 제 거 마이크 쪽에 배터리가 거의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 교체해봤으니까 좀 나을 것 같아요, 아마. 어, 일단은 방송 화면도 좀 바꾸고 오늘 월요일이었으니까 월요일이니까 방송 평소처럼 지난주, 지지난주처럼 좀 길게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주간 지표부터 보도록 할게요. 뭐 있나 볼게요. 없죠? 월요일은. 새벽까지 뭐 없네. 내일은 이번 주 주간 전체적으로 보죠. 화요일 같은 경우엔 평소처럼 어떻게 보면 호주 달러 지표 발표 있고 수요일에는 뭐가 있냐? 캐나다 달러랑 원유 재고, FOMC 목요일, 신규 주택. 그냥 어떻게 보면 일상이죠. 뭐 지표 발표라고 해봤자 그냥 몇 달, 1년, 2년 뭐 계속 거래하신 분들 봤을 때 맨날 있는 일상이죠.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큰 그림도 먼저 좀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면 좀 보이는구나. 큰 그림 기본적으로 좀 보고 설명드리고 나서요. 차트도 개별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보이시죠?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좀 수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96달러 주변으로 다시 한번 상승으로 도약을 할지 94.66, 65 정도까지 빠질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진짜 중요한 그림이 될 것 같네요. 추가적인 상승이 될지 아니면 하방에 나올지 이 정도 수렴이면은 왼쪽에 지금 나와 있는 그 달러 인덱스 정도 수렴이면은 둘 다 될 것 같거든요. 하방으로 빠질 수도 있고 위로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아마 큰 그림으로 보면 위에 상승 중으로 약간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40분인데도 수렴의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400분이나 일본까지 접근을 한다면 그래도 상승세가 아직은 남아있지 않나. 하방보다는 상방 쪽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는요. S&P 같은 경우 방향성 없고요. 나스닥은 좀 더 방향성이 더 없는 모습이죠. S&P랑 나스닥 둘 다 방향성 없는 모습이고 다우가 그나마 강세네요. 지금 보면은 현재 지금 미장 3인방 봤을 때 다우가 그나마 강세고요. 그 다음에 S&P 나스닥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 꺾이지 않은 상태고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통화 같은 경우도 유로 보시면은 거의 지금 다 그 달러 인덱스랑 마찬가지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유로 같은 경우도 이번 주 정말 중요한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맞고 하락이 나오는 그 모습일지 어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그래도 그 통화 종목은 매도 쪽에 물리는 게 좋지 않았나 이런 그림이었는데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림이고요. 캐나다 달러 역시 비추세고 호주 달러도 그 지금 하락세가 어느 정도 진정된 상태고 나머지 거 좀 보도록 할게요. 뉴질랜드 달러도 마찬가지, 스위스 프랑도 마찬가지. 지난주와 크게 다른 흐름은 아니네요. 니케이도 비추세, AOC 같은 경우는 하방세. 골드는 이번 주에 변곡으로 상방으로 튀어 오르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나중에 큰 그림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금속은 아직까지는 하방 쪽에 유효해 보이는 그림이고 항생 같은 경우는 지금 항생이랑 AOC 둘 다 세트로 아직까지는 하방이 유리해 보이네요. 이거 보고요. 큰 그림 차트도 다시 볼까 해요. 음, 금속 종류 팔라듐, 플래티넘. 팔라듐은 약간 개별적으로 노는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얘도 하방이 유리해 보이고 플래티넘 역시 하방이 유리해 보입니다. 이번 주까지는 금속 섹터가 하방 쪽에 유리하지 않나. 그리고 농산물 좀 볼게요. 콘하고 밀 같은 경우는 지금 비추세 타고 있는 것 같고요. 소이빈도 비추세 타고 있죠. 농산물이 길이까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코코아도 그렇고 커피랑 설탕을 제외한 나머지 농산물 같은 경우는 비추세 타고 있는 흐름이네요.
위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딱히 엄청난 방향성이 없거든요. 옥수수랑 밀, 뭐 기리, 소이빈 봤는데 소이빈 3인방도 마찬가지고요. 옆으로 누워 있는 모습이죠. 네, 설탕하고 커피 같은 경우는 하방세가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주까지 봐야 될까? 월화 수까지는 고점 매도 쪽에 물리는 포지션이 좋지 않을까. 천연가스 점점 수렴 형태로 가고 있어가지고 좀 그 매매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일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따로 큰 차트로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인 나머지 사이드 종목도 다 본 것 같고 이것도 잠깐 치울게요 이제. 차트를 바꿨어요. 이게 한 몇 달 전에 보셨던 분들한테 되게 익숙한 차트고요. 최근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차트가 좀 바뀐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거의 지금 거의 소수정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원했던 바는 솔직히 아니긴 한데 뭐라고 하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방송 그 참여자 시청자가 뭐 제 잘못인지 뭐 시청자들이 아웃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30명으로 넘질 않아요. 한 30명 좀 차려고 하면은 10명 정도 한 3달 있으면 아웃되고요. 그리고 나서 신규 유입이 한 10명 되고 요즘에 예전에는 제가 바쁜 시간대 좀 방송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제가 바쁜 시간에 거래를 하고 채팅을 안 오게 되면서부터 더 빠지더라고요. 아마 한 20분? 20분 중에서 15명 정도 한 6개월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바뀌어도 영향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실시간 방송 차트니까요. 크게 의미는 없고요. 실시간 방송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똑같아요. 기존 라인은 똑같은데 S&P랑 나스닥은 30분, 60분, 240분 이게 차트 좀 보기 편하게 3칸 정도로 설정을 했고요. 4칸은 너무 닭장같이 좁은 느낌이라서 눈에 확 안 들어오잖아요. 3칸 정도는 보이지 않을까. 해상도 최적화된 게 1220, 1080이니까요. 웬만하면 모니터 사이즈 안 맞으면 모니터를 사세요. 그럼 돼요. 이 정도는. 더 큰 차트 있어도 괜찮은데 1920, 1080 정도 맞고 태블릿으로 봐도 불편하고요. 모바일로 보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PC 화면으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똑같이 30분, 60분, 40분 다 맞췄고요. 그 다음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30분 옆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어서 30분 나와 있기 때문에 보조로 45분, 60분, 240분으로 이렇게 차트 놓았습니다. 보고 알아서 매매 잘 하시고요. 나머지 전 종목들은 60분으로 전부 세팅을 깔아버렸으니까 보시고 단타 칠 수도 있고 포지션 가져가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도 60분 그대로 고정했고요. 체결 강도 지표 그대로 쓰고 있고요. 실시간 방송을 위한 분들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이거 방송용 차트 딴 걸로 갈게요. 유튜브 녹화를 아예 이제 이걸로 할까 생각 중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되게 멍청하다고 스스로 인정을 했죠. 금요일이었나? 진짜 멍청했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좁은 차트에서 맨날 늘렸다 줄였다 화면 바꿔가면서 난리를 쳤잖아요. 난리를 쳤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 지금 이 차트 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큰 차트로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듣는 분들도 편하고 저도 설명하기 편하거든요. 이 생각을 진짜 한 거의 1년 다 돼서 한 느낌인데 방송하면서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갔는지 아무튼 뭐 지금이라도 나아진 거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큰 차트를 보도록 하죠. 큰 차트를 요렇게 왼쪽에서는 보통 라인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른쪽에서는 피봇이나 아니면 주요 기준선, 전 저점, 전 고점, 중심 정도로만 설명을 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이거는 원하면 오픈 소스로 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근데 또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한 10년 전쯤에 같이 매매하셨던 분들 받은 거거든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어딘가 찾으면 또 돌고 돌 것 같긴 해요. 그냥 분봉성의 일복이라는 지표인데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그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너 이거 쓰지 마라고 하면 전 쓸 수는 없어요. 원작자가 아니라서 뭔 마음대로 배포를 못 하겠네. 근데 대단히 어려운 지표는 아니에요. 그냥 어떤 분봉이든 그 일봉송의 분봉 있잖아요. 5일선, 21선, 60일선 이런 거 차트로 표시할 수 있게 설정해두는 그런 차트라 보시면 돼요. 근데 5일선은 제가 단기 변화라서 잘 안 보고 21선이나 60일 정도는 체크하는 편이라서 그냥 일봉의 이평선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려보죠. 큰 그림부터 볼게요. 큰 그림에서 작은 그림으로 라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400분까지는 지금 라인이 하나도 안 잡힌 걸 제가 확인을 했고 현 전체 그림은 일단 크루드 오일은 뭐예요? 추세가 하방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일봉도 서서히 기우는 편이고요. 120분으로도 한번 볼게요.
아직까지는 하방이 유리해요. 뭐 일목 이거 맞다. 일목도 깔았죠, 제가. 일목평 저는 안 보는데 설명하기 편해서 깔아봤어요. 일목이라는 게 봤을 때 구름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잖아요. 지금 비추세로 그 수렴 구간이 아니라 진입을 하더라도 횡보예요. 그러면 이번 주가 예상되는 그림은 엄청나게 양봉을 세운다는 가정이 되지 않으면 적어도 오늘 내일까지는 재고 발표 직전까지는 그냥 옆으로 기어가는 흐름이라면 이 구름대 안에 갇혀서 수렴이 되는 형태고요. 아니면 이것 타고 그대로 흘러내리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림입니다. 상승보다는 그래도 단타를 치더라도 매도 포지션이 유리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 이미 지난 얘기긴 하지만 지난주부터 저는 약간 매도 포지션을 계속 봤잖아요. 매도 포지션을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차트가 깨졌어요. 깨졌고 깨진 자리에서 65.50 정도가 중심이 될 수가 있는데 65.50 기준으로 봤을 때 위로 올라가는 거 오버슈팅이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깼거든요. 확실하게 몸통까지 깨고 나서 또 하나의 음봉을 세웠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하락이 가능한 그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5.50 위로 완전히 안착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상방적인 포지션보다는 비추세로 단타를 치거나 아니면 단타를 치더라도 매도가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90분으로도 한번 볼게요. 90분으로는 이미 약간 횡보 구간에 진입을 했죠. 지난주 금요일날 그렇게 좀 추세가 없이 방향성 없이 비추세를 타서 이런 그림이 나온 거죠. 60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일목까지 같이 났으면 괜찮은 그림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사방을 탈출하지 못하고 단타를 치더라도 매수보다는 매도가 유리한 그림이기도 하죠. 근데 이 상태로 막 며칠 더 하루 이틀 1거래, 2거래 정도 더 지나면은 매도보다는 매수나 아니면 약간 비추세 박스권으로 매도 단타가 가능한 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그림 좀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이번 주에 크게 65.50을 넘지 않으면 매도 포지션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재고 발표 시점쯤에서 65.50 위로 막 탈출하려는 듯한 슈팅 그림이 나온다면 인정해야죠. 아, 너 상승. 그래서 오늘까지는 박스권으로 단타 대응을 하시더라도 매도 그림이 유리할 것 같다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옆에 그림 보도록 하죠. 어떻게 활용할지 보도록 하죠. 일단은 지금 빠져가지고 저점 이탈을 하고 있죠. 조금 빠져 있는 상태고요. 전저점을 이탈을 한 상태, 저점을 이탈한 상태고 피봇으로 이게 지금 피봇선이에요. 피봇 중심선, 피봇 1차, 2차, 아래는 지지 1차, 2차 정도 보시면 되겠죠. 이거 뭐 증권사 기본 지표니까요. 이건데 이거 가지고 너무 매매 기준 삼으면 가끔 엄청나게 털리기도 하니까요. 막연하게 믿지 마시고 그냥 한 전체 쓸 수 있는 시장 지표 중에 한 1% 정도 되는구나 하고 참고하시는 거죠. 적어도 현재 위치가 오늘 전체 그림 봤을 때 고점인지 저점인지 정도 잡아보는데 도움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심보다 좀 밑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도 대충 비슷하죠. 65.50은 아니지만 65.84, 87 넘어가기 전까지는 매도가 유리한 그림이다 정도 알 수 있는 지표네요. 크루드오일은 이 정도만 보고요. 전체 그림 좀 돌려보도록 하죠. 골드 볼게요. 바로 보이는 게 골드네. 골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도 큰 그림보다 접근을 해보죠. 이번 주에 변곡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양봉을 막 세우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고리가 나왔죠. 1165까지 해서 물량을 막 던지고 몸통보다 꼬리가 길어요. 여기 몸통보다 꼬리가 긴 캔들이 발생을 했고 이 저점을 깨지 않고 그대로 돌리는 그림이거든요. 1200 정도에서 다시 공방을 펼치다가 다시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각별히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림이고요. 구름대로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하방이 유리하지만 1200을 돌파해서 안착이 되면 다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골드는 이번 주에 매도를 칠 때도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돌리고 있다는 표현이 맞죠? 아마 바로 슈팅해서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할 거고요. 찌글찌글 계단식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맞고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골드는 이렇게만 보고요. 지금 옆에 골드 그림도 보시면 알겠지만 중심 지키면서 중심 타고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까지 봤을 때는 저점 매수 쪽으로 포지션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그림도
전일 중심 거의 깨기 전까지는 계속 저점 매수 쪽으로 가는 게 그래도 맞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고점 매도도 가능한 그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짧게 짧게 포지션 끊어가는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전 저점 부근에 도달하지 않는 한 그게 낫겠네요. 나스닥 240분 밑에서 일봉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큰 그림은 아직까지는 매수예요. 정말 큰 그림은 매수인데 개인적으로 계속 지난주부터 바라고 바라던 포지션 7250 정도가 오질 않고 있어요. 그 전에 왔죠. 그 지지난주였는데 이번 주엔 오지 않네요. 올려나 7250? 7250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냥 매수 살짝 담아 보셔도 돼요. 이번 주 전체 유효한 그림이고요. 그렇다고 떨어질 때 받지 마시고 좀 진정되면 받아보시는 거 이번 주 전체 그림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림 아직 우상향이고요. 우상향인데 단기 그림으로는 뭔가 좀 지키려고 하죠. 120분으로도 볼게요. 누워있죠. 현재 그림은 비추사 박스로 매수, 저점 매수, 고점 매도가 가능한 그림인데 둘 중에 하나를 굳이 해야 된다는 상황이고 단타를 치겠다면 매도보다는 저점 매수의 형태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60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옆에 건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대충 보시면 아시겠죠. 봤을 때 아, 지금 여기 십자선이 전저점, 여기 초록선이 전일 중심선, 여기가 전고점, 여기 나와 있는 게 피봇 2차, 1차, 뭐 중심 피봇 1차, 2차이기 때문에 보시고 대충 아 여기가 어느 위치구나 정도 파악하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깔아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나스닥 대응은 단타를 치시더라도 저점 매수, 그리고 단타가 아니라 하락이 골이 깊게 나오면요. 240분이나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저점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림이다. 7250 정도는 괜찮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S&P 볼게요. 뭔가 지친다 이렇게 하니까. 디테일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괜찮으실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지치네요. 다음 주에는 방송 시간 또 조정해 봐야겠네. 그래도 어차피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오늘은 끝까지 마무리를 해보자. 전체로 눌렀네. 됐다. 볼게요. S&P도 보면은 저점 매수가 유리한 그림이죠. 저번에 240분에서 2809 정도에서 저점 잡고 다시 슈팅이 나오는 그림이고요. 이번 주에 좀 재미없게 찌글찌글하게 빠졌다가 다시 한번 하락하면 저점 매수 쪽으로 포지션 잡으시면 크게 문제 없겠습니다. 안정적인 매수 포지션은 2780 정도 될 것 같은데 올지 모르겠네요. 2780 정도 오면은 그냥 매수 한번 담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타를 치시더라도 S&P도 매수 쪽으로 포지션 잡는 게 유리할 것 같다 정도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얘는 분봉별로 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대충 넘겨야겠네. 이거 보면 유로 볼게요. 되게 중요한 변곡이죠. 하락이 나와야 되는데 하락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못했어요. 1.15 이렇게 찌글찌글 옆으로 타고 넘어가가지고 넘어서 올라서는 그림이면 추세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집중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구간이고요. 바꿔서 생각하면 손절을 걸고 매도를 들어가도 돼요. 여러 가지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유로고요. 생각도 많아지고 경우의 수도 많아지는 유로네요. 180분을 일단 고점이 잡히긴 잡혔거든요. 아직까지는 매도가 유리하다지만 크게 하방으로 빠지지 못하고 찌글찌글 횡보를 하다가 수렴을 하고 탈출하는 그림이면 위로 갈 가능성도 있고 아래로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난주까지는 아래로 갈 가능성이 무조건 유리했었는데 이번에는 위로 갈 가능성도 있고 아래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유로는 그래서 각별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그림 보아서는 상승이지만 아직까지 큰 그림으로는 하방을 그리고 있는 유로죠. 60분 보면 막 상승할 것 같아요. 하지만 180분이나 그 이상을 보면은 때려 맞을 것 같죠.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잘 판단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파운드 볼게요. 파운드 같은 경우도 골드랑 비슷한데 골드래 유로랑 비슷한 그림인데 좀 더 약한 그림이네요. 다른 그림으로도 생각을 해보죠. 아이고 또 잘못 눌렀네.
이 차트 적응되려면 저도 시간이 걸릴 듯 하네요. 됐다. 단기 그림으로는 일단은 하락세는 진정이 된 모습이고요. 밑에서 작은 진폭으로 박스를 치다가 올라온 그림이에요. 올라온 그림인데 조금만 큰 그림으로 돌리면 얘도 유로랑 같은 맥락입니다.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파운드 같은 경우도 이번 주는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보세요. 큰 그림으로는 매도가 유리하고 작은 그림으로는 매수가 유리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N 선물 볼게요. 지저분해. 변동이 좀 크네요. 점점 상방쪽으로 돌려가고 있는 흐름이죠.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편 기준으로 여기를 만약에 지금 여기 초록선 있죠. 일봉으로 잡을 수 있는 선인데 좀 오버슈팅 나온다, 아래로 오버슈팅 나온다 싶으면 매수 담아도 될 것 같고요. 위로 오버슈팅이 나온다 싶으면 매도 담아도 될 것 같은 약간 비추세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렴을 한 상태도 아니고 확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아래 흔들고 있기 때문에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전략고 오버슈팅 구간에서 위로 올라가면 때린다, 아래로 내려오면 잡는다 이런 느낌으로 중심에 던지는 전략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N선물은 그렇게 대응하시면 크게 이번 주 문제 없을 것 같네요. 얘도 이렇게만 보죠. 안 본 게 뭐 있나? 항생 볼까요? 항생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매매는 안 하지만 차트는 볼게요. 항생 추세가 A50이랑 세추로 고점 매도가 아직까지 유리한 그림이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40분으로 봤을 때 27554 정도에서 일단 저항이 잡혀 있는 상태네요. 여기보다 좀 더 위로 오버슈팅 나온다 그래도 그렇게 겁먹을 일은 없어요. 얘네도 2평을 한 번에 막 돌파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전체 그림이 똑같을 것 같아요. 그냥 봤을 때 전체적으로 위로 막 슈팅이 너무 심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매도 포지션 들어가시는 거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자리 말고 좀 더 올라오면 좋겠죠. 단기 그림으로 봐도 그렇고 장기 그림으로 봐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매도 포지션이 유리한 그림이네요. 근데 만약에 월화 지속적으로 위로 상승이 나온다면 조금 조심하시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단타로 잡더라도 매수보다는 매도 포지션에 물려가지고 잡아보시는 게 손절을 덜 할 확률이지 않을까. 손절 보지 않을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포지션 진입할 수 있는 그림은 각자 찾아보시고요. 항생은 제가 실제로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매매를 안 하고 그 시간에 제가 잠을 자거든요. 그리고 좀 사람답게 살고 싶어가지고 항생 매매 잠깐 한 적이 있었었는데 진짜 너무 생활이 안 되더라고 저는. 낮에는 좀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싶고 좀 돌아다니고 쇼핑도 하고 싶은데 항생을 하면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게 돼서 오히려 좀 편하게 자영업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직장 다니면서 눈치 보면서 그냥 월급 파먹으면서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항상 그래도 이번 주까지는 큰 그림 봤을 때는 위로 오버슈팅 나왔을 때 매도하면 괜찮다 정도가 요점이네요. 안 본 게 있나?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아까 큰 그림 봐드렸던 거랑 비슷하긴 하거든요. 통화 종목이요. 이번 주요. 조금 눈치 보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로랑 파운드 전부 같은 맥락이고요. 좀 올라간다 싶으면 약간 때린다는 느낌으로 해도 괜찮긴 한데 눈치는 좀 보세요. 이게 갑자기 지표 발표 같은 거 막 나면서 위로 슈팅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매도가 유리해 보이네요. 이번 주 물리더라도. 근데 또 매도로 막연하게 버티기 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요. 보시고 매도 둘 다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잘 판단해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매수, 큰 그림으로는 아직까지는 매도. 설명을 아직 못 드릴 것 같아요.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보고 단기적인 그림은 다시 한번 시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본 것 같긴 한데 천연가스까지 볼게요. 천연가스가 지금 비추세 타고 있죠. 여기 완전히 이게 누워 있어요. 지금 큰 그림은 240분 한번 볼게요.
상방 쪽으로도 상방 누워있긴 한데 아직까지 상방 그림이 유리해 보이죠. 좀 밑으로 오버슈팅 나왔다 싶으면 한 번 정도는 더 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올라오고 있는 선까지 있기 때문에 깨져봤자 얼마나 깨지겠냐 이런 느낌으로 한 번 정도는 천연가스 다시 담아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단기적인 그림은 박스인데 단타를 치더라도 매수가 유리하다는 거겠죠. 매도보다는 단타를 치더라도 매수가 유리하다. 60분 누르도 그렇고 밑에서 받쳐주는 게 있어가지고 2.88 정도까지 혹시나 온다면 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연 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면 저도 까먹지 않고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컷 걸려봤자 얼마나 걸리겠냐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계단식으로 월, 화, 수, 하방이 나온다면 조심하시고요. 만약에 슈팅식으로 급락이 나온다면 조심스럽게 담아보셔도 문제 없을 것 같네요. 거의 다 봤나? 지쳐가고 있어요. 저 오늘 차트도 막 바꿨더니.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차트 설정도 바꾸고 해서 방송 시간을 다음부터 240분만 부르던지 해봐야겠네요. 녹화를 얼마나 한 거지? 실제로는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지치는 느낌일까요? 26분이네. 종목을 여러 개 봐서 그런가? 잠깐 차트 치우고요. 바뀐 차트 적응 다시 해보시고요.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조시 특별한 지표 발표도 없고 좀 계속 쉬시다가 통화 거래하시는 분들 유럽장 열리면 8시 반부터 조심스럽게 거래하시고요. 그리고 미장으로 CME 종목 중에서 미장 종목 거래하시는 분들은 한 10시 반부터 거래하시면 무리 없겠습니다. 움직여봤자 얘네들이 얼마나 움직이겠어요? 거래량도 바닥인데 그냥 놀라고 냅두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월요일인데 글쎄요. 얼마나 조정을 해야 되는 거지? 마음 같아서는 1시간도 해드리고 싶어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근데 30분만 해도 지치는 거 보면 월요일은 집중해서 방송을 하되 30분 정도 내로 컷해가지고 다음 주에도 집중해서 방송을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도 성토하시고요. 이제 저는 이거 유튜브 올리고 평소처럼 음악 틀고 또 다시 사라지겠습니다. 네, 그럼 녹화 여기까지 하고 종료할게요.